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환태평양 조산대 인접국인 남미 에쿠아도르에서 강진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도미노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번 지진이 법칙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 번의 강진 이후에 여진이 아니라 더 큰 강진이 옴으로써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런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도와야 할 겁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는 역사 문제부터 독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일본의 극우민족주의와 일본 국민입니다. 일본의 극우민족주의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겠지만 일본 국민을 도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웅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구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 여기에 이어서 어제는 남미 에쿠아도르에서 이제 강진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그러죠? 네, 모두 그 환태평양 조산대 위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개의 그 지각층들이 이제 서로 그 잇대어 있는 곳들인데요. 예. 네, 이른바 그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이제 그 심상치 않습니다. 일반 구마모토에 이어서 그 필리핀 등에서 그 잇따라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쿠아도르에서 무려 그 규모 7.8의 강진으로 이 사상자 수만 230여 명을 좀 넘고 있고요. 이 부상자 수 최소 1,5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그 지질조사국은 에쿠아도르의 그 이번 강진이 1987년 3월 지진 이래 이 최악의 지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에쿠아도르 강진의 에너지 지난 16일 오전 일본 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보다도 무려
6배나 더 강력한 수준이라고 하죠. 아이고, 예. 근데 일본 규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4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16일날 더 센 게 발생했죠. 네. 그게 그 뒤에 뭐 여진이 계속된다 그랬는데 예. 사실은 여진이 아니라 이 전진 미리 보여준 예비 전조 증상이다 전조 증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 구마모토현 연쇄 지진으로 인한 그 사망자 수 42명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 그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진 사태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그런 거 네, 같아요. 며칠 새 일어난 지진들을 보면은 진앙 위치가 달라지면서 예. 즉 그 진원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규모가 더 커지는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그 지진 전문가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지진 활동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진이 움직인다. 이게 무서운 건데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부에서 이 지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진이 일본은 이제 진짜 이게 큰일 날 지진인데 우리나라는 이거 없어도 될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아주 혼란스럽고 더불어민주당도 혼란스럽고 지금 왜 이렇습니까? 네. 예.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쉽지가 않죠. 자 이제 서 있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바로 그 새누리당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 취재부터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입니다. 어제 그 추재선 의원 4명이 그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원유철 비대위원장 내정에 이제 반발하면서 혁신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김세현, 이학재, 황영철, 오신환 등 그 추재선 의원 4명과 이 주광덕 당선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는 비대위원장을 그 추천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 새로운 그 원내대표를 최단 기간 내에 그 선출한 뒤에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정비와 쇄신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서 그 이혜훈 당선자 그리고 그 사선에 성공한 이 김재경 의원도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한 바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또 다른 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 재입당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의외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발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입니다. 네. 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애초에 공천에서 그 배제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그 이유가 해소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그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했습니다. 근데 뭐 본인도 이한구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땐 본인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공천 책임론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자세한 얘기가 그 까발려지고 문제는 심각해진다. 나도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그 빨리 사태를 추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총선 참패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가 이렇게 묻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당대표 스스로 우리 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니니 누가 새누리당 후보를 찍어주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를 이제 겨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도 이 과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총선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즉 관리를 그 잘못한 것이라면서 이 내부에서 엉뚱한 싸움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면서 제대로 된 전략이 없었다면서 거듭 당 지도부를 비판을 했는데 자 이제 이 같은 시각차가 새누리당 네. 그 여진을 이제 그 예고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김종인 대표 두고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공격도 시작하고. 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게 네, 맞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냥 이러니까 또 욕을 먹는 거고 이게 자성과 반성은 하루. 네. 네. 이러니까 이 욕을 먹는 건데 이게 참. 반성은 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 일단 정의와 국회의장 주선으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새누리당의 그 원유철,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그 주승용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국민의당이 지금 참여한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운영에 예고편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관측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논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파견법 등을 비롯한 노동개혁 사업법이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그동안 그 새누리당에서 주장해왔던 쟁점 법안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더민주와 그 국민당은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 활동기한 연장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 예. 이제 그 국정교과서 백지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어서 예. 여야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새누리당이 자체가 협의 주체 자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지도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그래서 비대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비대위 구성 놓고서 또 다르게 내용에 휩싸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당내 상황 종합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새누리당이 고수전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왜 졌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먼저 생각하고 자기 탓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이제 화나게 했기 때문에 졌죠. 예.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예. 그런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무시하면 화를 내죠. 예. 우리가 민주화를 이룬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예. 이 정부 여당에서 과거 군사 독재 시절보다 못한 그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게 참패 원인이죠. 예. 근데 지금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이게 수습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면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먼저 잘못을 사과하고 예.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예.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시기를 제시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중 어느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정도원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자의 눈치 보느라고 국민을 무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막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이나 모두 책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에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뭐 비대위원장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이상하게 된 거죠. 예. 새로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한다. 외부 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외부 인사든 뭐 내부 인사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내부 인사에도 있다.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복당 문제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리 정치사에서 선거 때 당을 떠났던 사람들이 뭐 늘 예외 없이 다시 들어오곤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시기가 있고 이제 절차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당 얘기가 나오고 또 무리를 지켜서 나갔던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복당하겠다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복당 얘기할 시기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 윤상현 의원 복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이제 복당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원유철 비대위원장 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원유철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반파됐는데 파도까지 심하게 친다. 이럴수록 키를 잘 잡고 있어야지 남아져 놓으면 배가 뒤집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새누리당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래요. 당신이 비루한 간신들이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서 특히 권력을 위해서 가장 입안에 혀처럼 군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이 뭘 기대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느냐 쓴의심이 나옵니다. 예.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인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근데 이번 비대위가 5월 달에 전당대회까지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런 마당에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람이 한다는 게 자체가
아니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당대표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서는 제가 낯서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정현 의원도,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도전 선언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개개인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비대위가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지나면 조금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구제불능이라고 본다는 게 아닙니까? 날이 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좀 어떻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에 더 막 스탑 히어 이런 문구를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는 책임을 행사하는 동시에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도자는 모든 책임을 밑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무도 소신껏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부가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지도자가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될 때 저는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를 좀 만나서 이제는 조금 공동으로 이 전국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상황상으로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각 당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잡은 다음에 이제 그런 일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일단 여당부터 그런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변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 제가 그냥 그 정도 얘기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될 때 저는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이 문제가 이제 세월호법이라든지 그리고 노동관계법이라든지 그리고 테러방지법,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테러방지법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결국은 처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가 맞붙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은 선거 끝나자마자인데. 여야가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타협을 하고 화합해 나가려면 그런 정치 쟁점보다는 인생에 관한 경제 쟁점부터 이제 처리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 법안부터. 근데 지금 순서가 다시 정치 쟁점 법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가 바뀌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선 말이에요. 응답하라 1988 그래가지고 1988년 당시에 4당 체제였고 15대도 4당 체제였고 13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4당 체제 13대 15대 같은 경우에 4당 체제를 해가지고 서로 얘기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988년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 기억에도 그때는 타협과 서로 이제 양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정치에서 그런 게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벌어지는 일들이 정치 쟁점부터 벌어지는 거 봐서는 저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988년에 사실 민정당이라든지 통일민주당이라든지 이것저것 갈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야당들의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땐 그때 당시에 민정당은 정말 보기도 싫을 대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타협이 되고 대화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공무원 때였는데요. 보면 국회는 이제 야당이 소수인데도 야당이 주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다수지만 예. 자꾸 양보해가면서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국회 모습이었어요. 제가 봤던. 예. 그러니까 결국 힘 있는 여당이 또 다수인 여당이 양보해가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그게 전국이 운영이 되죠.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한테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국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야당이 국회주의인가? 왜 소수가 국회주의인가?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국회를 끌고 가고 정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때 야당하고 또 지금 야당하고 야당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적과 동지의 구분이 뚜렷한, 그래서 정치를 일종의 선악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런 데서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철학의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거를 다르게 봐야지, 다른 거를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거의 어린애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새누리당도 굉장히 어수선한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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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콘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한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거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롯데리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생기만한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C.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국제도시 청라의 스트리트몰 지젤 M. 프리미엄 복합문화몰 M으로 만나다. 지젤 M. 자유경제구역의 수변 상권과 차원이 다른 특급 스트리트몰. 지젤 M과 꿈꾸는 청라의 미래가치.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선명해진다. 상가 분양문의 032-561-9700 지젤 M 청라. 7시 39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이죠?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평소 아침보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속도 내기 많이 어려운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조금 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 다시 한번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일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 성수부터 한강대교까지도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방 교통량이 많습니다.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이번에 일어난 그 지진이 일어난 구마모토현 일대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강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여러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마모토현이 원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자주 일어나는 그렇죠. 지역은 아니에요. 강진도 역시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죠? 북쪽으로 혼슈 쪽에 예.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그러니까 구마모토 이쪽은 원래 강진이 자주 있는 곳이 아니다. 그죠? 네. 근데 이번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지진은 우리가 단위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그 규모라는 거, 소위 말하는 단위 그 사이즈, 크기, 예. 그걸 우리가 규모라고 그래. 얼마나 크냐. 예. 뭐 야구공 하느냐, 무슨 뭐 축구공 볼 만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진이 또 하나는 그 피해 정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진도라고 그래요. 예. 얼마나 피해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 표시하는 건데 예. 지금 이 지진이 규모는 7.3이고 진도는 약 8에서 9 정도 돼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 지하에는 그 파이프라인이 다 끊어지고 지표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 금이 큰 금이 가고 또 때로는 이제 변이가 생겨요. 지금 1m 변이가 생겼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변이라는 게 땅이 이렇게 밀린다는 말씀이시죠? 땅이 갈라지고 가지고 위로 올라오든가 옆으로 벌어지든가 이런 걸 변이라고 그래요. 예. 네? 이게 서로 빗나가가지고 옆으로 갈라지고 또는 위로 치솟고 이런 걸 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평변이 수직변이라고 그런다고. 예. 네? 그런 변이가 생겼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지진은 아마 우리가 수소폭탄을 우리가 얘기하면 약 60메가톤에 해당하는 수소폭탄에 해당합니다. 수소폭탄이요. 이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옛날에 일어난 지진 예를 들면 보통 지금 7.2인데 옛날에 6.5 전에 일어난 거 6.3 바로 전진 말씀. 예, 6.5. 예. 네, 그 정도의 지금 규모가 하나 변할 때 30배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한 30배 이상 더 큰 겁니다. 이번 본진이. 30배가 더 큰 거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그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이 대륙이 조금씩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동일본 대지진은 9.5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그거는 완전히 이거 100배 정도 이상 되는데. 그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이 지각이 동쪽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1cm 정도 이동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cm, 2cm. 네. 아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진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산하고 제주도까지 흔들렸다며요. 그렇죠. 저도 1시 반에 전화가 잠을 못 잤는데요. 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지금 이 거리가 약 300km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부산하고 지금 구마모토. 예. 또는 후쿠오카는 한 200km 돼요. 후쿠오카 바다에서 지진이 종종 일어나요. 또 가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멕시코 지진이 1985년도에 예. 멕시코 시티에서 약 350km 떨어진 멕시코 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예. 그런데 멕시코 시티에 아주 폐허가 됐어요. 이게 초토화되고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희생자 나왔어요. 예. 물론 멕시코 시티는 그 당시 메릿 지역입니다. 이게 거기다 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약한 집안이 이유도 하나지만 하여튼간에 규모가 8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이 지역에서 8.0 정도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산, 울산 이런 해안 지역은 더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특히 원전이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고리나 월성 같은데. 이거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해안은 특히 지반이 약합니다. 이게. 더 약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지진의 특징이 법칙에서 어긋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첫 번째 발생한 지진, 그 이후에는 여진이라고 그래서 규모가 작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발생한 지진이 세기가 더 컸다. 그죠? 예. 근데 지진은 사실 세 가지 과정으로 나요. 전진, 본진, 여진입니다. 처음에 조금 시동이 일어난다. 약한 변이가 생겨요. 약하게 금이 가든가 부서지든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이게 본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파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야 된다. 이게 탄성 운동이기 때문에 탄성 반발 소리거든요.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기 때문에 여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보통 지진의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진이 작기 때문에 본진 하나로 끝납니다. 이게. 근데 큰 지진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전진이 있고 본진이 있어요. 근데 본진이 무서운 거죠. 이게. 근데 먼저 일어났을 때 이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게 본진이 아닌가 이래서 오해가 된 건데요. 사실은
먼저 게 전진이고 이번에 번진 이게 6.5인가 6.3이라고 그다음에 7.3이라는 게 이게 본진에 들어간다. 그래서 피해가 큰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면은요. 6.3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본진인지 여진인지 이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전진인지. 예? 그렇죠. 그 요번에 실수한 게 일본에서도 그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 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본진인 거로 오해한 겁니다. 이게 전진을 갖다가. 큰 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게 일어난 거죠.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이게요. 그리고 이번 그 일본 지진 보면은 이게 양옆으로 흔들린 겁니까? 위아래로 흔들린 겁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진은 이제 우리가 상하로 움직이면 이제 역단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으로 흔들리면 이게 우리가 주형단층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주형단층은 옆으로 흔들린 겁니다. 옆으로. 옆으로. 좌우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건 또 뭐냐면 건물이 많이 파괴돼요. 이 옆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 많이 된 거죠. 이게 천발. 이미 얕아요. 한 10km고 그다음에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게 내륙 지진이에요. 내륙 지진. 이게 바다에서 보통 일본이 일어나거든요. 내륙 지진은 내륙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피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베 지진에 비하면 사실 인구가 굉장히 피해가 적다고 해요. 이것은 내륙이기 때문에 고베는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바다에 일어나는 경우는 해안에 굉장히 피해를 준다고 이게. 그리고요. 일본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에쿠아도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31시간 뒤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연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불의 골이다 그래가지고서 저건데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이건 다 별개 운동이 예를 들면 지금 에콰도르 그 지역도 역시 남미판하고 태평양판으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남미 쪽으로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데스 산맥도 생겼고 거기에 뭐 위에서부터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페루, 칠레, 에콰도르 다 지진되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에콰도르 지진은 또 틀려요. 요게 또 일부분에 나즈카판이라는 게 있다고 이게 나즈카판이 그 남미판을 이제 계속 침공하면서 거기서 충돌해가지고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없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지구의 하나 전체의 운동을 이제 이게 우리가 지체 구조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운동을 볼 때는 간접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죠, 사실은.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아소산이 있잖아요. 지금 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소산의 분화하고 그럼 구마모토 현에 있어서 이 지진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없어요. 저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진 활동하고 호흡 활동은 전혀 틀립니다. 이게 지진은 이제 이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역학적인 운동. 알겠습니다. 단층이 서로 힘에 의해서 이제 작용되는 거고. 화산은 화학적인 운동이에요. 이거는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이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이제 어떤 약한 부분을 이제 침투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대지진의 전조라고 보십니까? 대지진의 전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그거는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있는 지진이 큰 단층하고 연결됐다 그러면 큰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대지진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 학자들이 아마 이게 큰 단층, 거기에 단층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단층이 연결되는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아마 연구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